저번 시간에 전치사구를 우리가 만나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지워버려서 더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품새에 여러 가지 동작이 지금 추가가 돼 가지고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뭐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관계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 봐야 돼요. 일단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오늘 배우는 내용을 끝까지 한번 보고 난 다음 다시 각각의 해당 챕터를 간 다음 두 가지를 대조해 보아야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한번 시작을 해 보죠. 자, 지금 목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워버릴 한정어구 나와 있는데 좀 더 쉽게 꾸민 말덩어리들이라고 제가 한국말로 적어 주었어요. 자,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꾸 그 머리에 먹물든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꾸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정 이러지 마시고 꾸며줌 이렇게 얘기하고 어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덩어리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자꾸 치환해서 어려운 단어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확 하고 여러분이 재갈을 물려버리십시오. 자, 맨 처음에 또 다른 전치사구를 물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자, 형태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전치사구가 하나 나오고요. 전면구가 나오고 그 뒤에 똑같은 전면구가 또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런 상태. 자, 그러니까 전면구는 명사만 꾸며주면 돼요. 그게 어디 있든지 간에. 근데 이게 지금 명사가 들러붙은 전면구가 앞에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명사를 물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재미있게 뭐라고 표현을 해 보고 싶냐면 이게 무슨 생선인 것 같으세요? 네, 갈치예요, 갈치. 재미나이한테 갈치 그려 보게 한 다음에 눕기를 땄어요. 자, 그다음에 똑같은 갈치가 한 마리 또 있어요. 놀랍죠? 제가 낚시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거기 보니까 낚시는 전혀 모릅니다만 낚시 프로그램을 보니까 갈치는 대단히 사나운 어종이라 동족 살인을 한다네. 자기들끼리 뜯어먹는데요. 그래 가지고 낚시를 하다 보면 앞에 갈치가 딱 걸려왔는데 이 갈치를 물고 있는 또 다른 갈치까지 이렇게 일타쌍피로 오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갈치. 자, 예문 한번 보시죠. The book on the shelf in the library of the university is rar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해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 먼저 배운 대로 전치사고 무조건 표시해 보아요. On the shelf 나오죠. In the library 나오죠. Of the university 나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으로 이미 뭔가를 지금 가늠하고 짐작하고 뭔가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갈치를 지금 냉동실에서 꺼내서 요리를 해야 돼 지금. 자, 그럼 앞에 있는 북을 꾸며주고 얘가 또 갈치 한 마리가 또 앞에 있는 꼬리를 물고 있고 한 마리가 또 물었어. 이거 일타 3피네. 세 마리 갈치가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을 우리는 벌써 이렇게 딱 똑같은 문장이지만 우리는 지금 벌써 갈치, 갈치, 갈치 이렇게 보고 있고 전면구, 전면구, 전면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이거를 한번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On the shelf 있고요. In the library 있고요. Of the university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것처럼 꾸며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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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갈치. 자, 얘는 뭐냐면요. 다나카 수산 횟집이에요. 이게 한 30년 전 아재 개그예요. 많이 하던 건데 낚시를 일본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의 이름은 뭐야? 다나카래요. 다나카요. 자, 다나카 수산에서 그 잡아온 물고기를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언더 쉘프래요. 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든 횟집 앞에는 대체로 뭐가 있냐면 수조라는 게 있습니다. 싱싱한 화로를 먹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in the library야. 그 다음에 of the university는 뭐에 해당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방금 표시한 그 수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전치사구와 나머지에 있는 전치사구, 전명구들과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나카 수산과 횟집과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수조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자, 아저씨가 지금 환하게 웃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민법에서요. 이 다나카 수산 횟집을 주물이라고 부르고요. 거기 앞에 있는 그 수조를 종물 이렇게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이 우리나라 법학 용어 99.99%다 일본어거든요. 그 주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주인과 신하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이렇게 주종 이걸 되게 좋아해서 주절, 종속절 다 여기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좋아해요. 뭔가 메인이고 하나는 시다발이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나카 수산에 사장이 지금 웃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웃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울고 있어 지금 속으로는. 그래가지고 더나카 수산에게 팔았다고 해봅시다. 다나카 씨가 더나카 씨한테 팔았어 이 횟집을. 자, 팔았는데 더나카 씨가 가서 가보니까 아니 수조가 없어. 아니 횟집에 수조가 없는 거야. 그럼 다나카한테 따졌어. 야 다나카 너 나한테 임마 저기 그 횟집 팔았는데 왜 수조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다나카 씨가 더나카 씨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횟집을 팔았지 수조를 판 적은 없다. 더나카 씨가 황당하다 이거지. 여러분 보기에도 황당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on the shelf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on the shelf를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없애버리면 창렬하다 그래픽. 자, 이 없애버리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이 갈치토막 두 개,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얘도 무너져야죠. 만약에 횟집이 뭐 저기 외계인의 침공으로 박살났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수조는 무사할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나카가 더나카한테 이 횟집의 영업권을 팔고 횟집을 팔았으면 당연히 수조를 넘겨야 되는 거지. 그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따라간다 종자를 써서 종물이지. 제 말은 뭐냐? 앞에 있는 언더 쉘프가 사라지는 순간 뒤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물에 딸려 있는 종물이니까요. 콜?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독해를 좀 재밌게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The book is rare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것만 딱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긴 문장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관심법으로 싹 보니까 지워 하고 나니까 아주 짧게 느껴지더라는 거지. 아하, 명확하게 is의 주인이 the book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자, 우리가 일치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자주 쓰는 꽁수가 뭐냐면 길게 수식어구를 갖다 들여 뺀 다음에 주어가 뭔지를 모르게 해. 혼동되게. 안 보이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주어는 더 무기니까 is 앞에 복수가 있거나 말거나 간에 무조건 더 무게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한정어구는 다 지워야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이거 기본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연산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딱 봤어. 똑같은 걸 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창조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규정하는 거예요. 아, 보인다, 보여. 빨간색으로 명확하게 전치사가 나보고 이리로 오라고 가르쳐 주고 있구나.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어쩌란 말이냐? 끊어, 끊어, 끊어.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 비동사까지일 거야. of the university 다음에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 비동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앞에 있는 전치사구가 끝났다는 얘기 아니야? 너도 가. 끊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해석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 둘, 셋, 없애. 그러면 머릿속으로 딱 보니까 the book is rare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지. 자, 지금 우리가 이 남들하고 똑같은 문장을 보는데 다른 연산을 수행해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미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치사구의 효용이에요. 효용.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한번 해볼까요? 아주 유명하죠?
자,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미국의 이 대통령 아저씨가 게티스버그 국립묘지 개장식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교과서에 겁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이 들어봤어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문법적으로 여러분이 설명하기에 편안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문장을 가져왔을 뿐이에요. 문법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맨 먼저 전치사 골라. of 왔어. by 왔어. for 왔어. 아, 하나 더 봐. 하나 또 왔네. from이야.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지워버려요. 가. 자, 그 다음에 또도 가. 그 다음 뭐야? shall not perish는 그 앞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당연히 끊어야겠지. 끊어줬어. 알았어. from도 전치사군. 끊어줬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만 남았냐면 그어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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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애. 그랬더니 어떤 문장이 남냐면 the government shall not perish라고 하는 문장만 남더라 이거예요. 사실 이 문장은 좀 번외로 나가자면요. 좀 약간 삐딱선을 타지만 어려운 문장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99% 정도가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사실은 여러분 조동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기 shall not perish는 단순 미래로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예상이 아니에요. 이런 정부는 망하지 않겠죠? 이게 아니에요. 여기 국립묘지 개장식이에요. 링컨이 왜 여기에 왔냐면 당시에는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시체가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묻는 수밖에 없어. 여기가 다 시체의 산이야. 그냥 막 남군 북군 할 거 없이 여기다가 묻어버리고 거기를 이참에 이 전쟁터를 국립묘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참담해요. 많은 사람들이 피격되어 죽은 데인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죽었겠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다라고 링컨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땀 흘려서 만들어진 이 정부가 멸망하지 않도록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지미래예요. 이때 의지미래는 1인칭의 의지미래가 아니라 복수, 우리들의 의무가 그렇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문장이죠. 예를 들어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멸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교과서에 대부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수능 세대가 이걸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한심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오해예요. 어쨌든 이 문장은 몇 형식 문장이냐? 일형식이에요. 다 제끼고 났더니 주어 동사밖에 남지 않더라. 이게 일형식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을 우리는 전치사구 연습에 사용할 수 있더라. 자, 부정사 안 나오면 서운하겠죠. 자, 부정사는 중학교 한 1학년 후반부나 이 정도가 되면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오죠. 어려워서요. 어떤 형태냐면 이런 겁니다. 전치사하고 명사 들러붙은 전면구가 있는데 이 명사를 뒤에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꾸며주고 있는 상태. 자,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We are working under pressure to meet the deadline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한을 meet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하다, 만족시키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맞추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시한을 맞추기, 그다음 뭐야? 맞춘다. 시한을 맞춘다가 시한을 맞추기 그러면 명사용법이고 시한을 맞추기 위해 그러면 부사적용법이고 시한을 맞추기 위한 그러면 한 그러니까 니은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지.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 명사 있어? 물론이지. 전면구에 명사 있잖아 지금. 자 그러면 끊어. 언더가 전치사니까 끊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to meet이라고 하는 게 뒤에서는 해가지고 뭔가를 꾸며줘. 앞에 있는 pressure를. 알았어. 그럼 너도 끊어야겠군. 너는 종물이야. 수조. 앞에 있는 pressure, under pressure가 주물이고 딸려 있어 지금. 주물에 under pressure라고 하는 전치사구를 뒤에서 지금 다시 또 물고 들어와서 꾸며주고 있는 상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워버리면 그만이지. 그럼 나머지도 지워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under pressure는 뭘 꾸며주느냐? 앞에 명사가 없어. are working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를 꾸며주는 거 뭐라고 그랬죠? 부사죠. 그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 부사예요, 부사구. under pressure가 부사구로 쓰이고 있는 거지. 그렇죠? 너 가. 너도 가고 따라가야지. 됐죠? 그러니까 뭐만 상큼하게 담냐? We are walking 이 형식이네. 오예. 맞죠? 긴 문장을 짧게. 자, 분사입니다. 분사 되게 어려워요. 분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영어 고수 중에 초특급 고수입니다. 자, 이거 뭐 잘 배우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사할 때 분자가 한자로 나눌 분자예요. 칼도자가 들어가요. 칼로 딱 쪼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분사는 나누어졌어요. 뭐가 나누어졌느냐? 형태가 나누어졌어요. 아까 부정사는 to meet 만족시키다, 만족시키기, 만족시키기 위한, 만족시키기 위해의 품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사라고 이름을 지은 반면 이 분사는 형태가 둘로 나누어져서 분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품사는 형용사예요. 다시 형태는 두 가지, 품사는 형용사예요. 분사는 형용사다. 아시겠습니까? 분사는 형용사다. 분사는 형용사다. 10번 반복하십시오. 만약에 이게 머리에 포맷이 안 돼 있다. 그럼 문법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분사는 형용사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 똑같습니다. 이 뒤에 동사 원형에 ing가 들러붙은 이러한 거가 와가지고 꾸며주는데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동명사도 그렇거든요. 근데 동명사는 절대로 뒤에서 꾸며줄 수가 없어요. 명사니까요. 나중에 준동사편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자, 동사 원형에 ed가 붙은 거는 규칙 활용을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대표값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뭘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자, 어쨌든 과거분사가 들어갑니다. 현재 분사, 과거분사. 둘로 나누어져요. 분사. 하지만 품사는 형용사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유명한 예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but one giant leap for mankind, stepping onto the moon. 자, 닐 암스트롱이 달에 맨 처음에 상륙하고 난 후 그렇게 무전을 때려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아주 열광했던 그런 문장 되겠습니다. 요새 뭐 스페이스X 때문에 난리던데 아무튼간에 그렇다. 우리는 물론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는 전치사를 좀 발굴해보자. 자, 해체합니다 지금.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해체, 발굴 해보자고요. 자, 머리에서 어떤 연산을 수행할까요? 분사 나왔습니다. 긴장하시고. 긴장할 것도 없는데.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첫 번째, 다른 사람하고 달리, 먼저 의미고 뭐시고 간에 딱 전치사가 for가 보여. 앞에서 끊어.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어집니다. 그 다음요. 또 있군. for mankind가 있어. 또 끊어. 스텝 동사인데 ing가 붙었군. 그러면 이건 뭐야? 동명사 올 자리 아니니까 지금 이거 현재 분사겠군. 됐어. 얘가 다발을 묻고 왔어. 앞에 있는 mankind를 꾸며주는군. 됐어. 그럼 여기까지 되면 이제 독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봤잖아요. 그죠? 자, for a man 가. 가야겠죠. 그냥 뭐야? for mankind 가. 가야겠죠. 그쵸? 얘도 가야지.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죠? 자, 그럼 뭐예요? That's one small step, but one giant leap라고 쓰여져 있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명확하게 문장이 짧아지고 명확하게 주어 동사의 문장 성분, 즉 뼈다귀가 보이죠. 중요한 것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마틴 루터 킹 예문을 갖다가 조금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그 원래 문장이 예문을 쓰기에 조금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뒤 꽁댕이 자르고 제가 좀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자, one day 어느 날 원래 뭐라고 하냐면 I have a dream 멘트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this nation will be transformed. 자, 형태가 변화할 것이래요. into가 전치사로 보여요. 그럼 무조건 앞에서 끊으라고요. of freedom. 끊어야지. 왜냐하면 우리 느르의가 형용사 어미라고 했잖아요. 조사 또는 어미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of는 뭐뭐의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끊어줘야 되겠죠. 그죠? 언제나 형용사 구예요. 언제나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90%는 형용사 구예요. 자, 그래서 끊어주고 share가 나누다, 공유하다인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ed가 붙었어. 아, 여기는 shared 공유했다가 아니군. 공사 나올 자리가 아니야. 자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공유되는 이군.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 또 끊어줘야겠군. 그쵸? 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물고 온 갈치덩어리라는 게 나타났으니까. 너 가고, 너도 가고, 따라가고. 그러면 남는 건 이거군. 자, one day this nation will be transformed. 자, 언젠가는 이 나라가 변화할 것입니다. 몇 형식이요? 몇 형식이요? 수식어구 다 발라내고 남는 게 딱 주어 동사밖에 없어요. 당시 한번 동사는 뭐 transformed 아닙니까? 자, will은 뭡니까? 조동사와 본동사가 들러붙어 있으므로 그냥 동사 뭉치예요. 그 어떤 걸로 설명하기를 좋아하냐면 총 분해해 보면 놀이새 뭉치라고 있거든요. 놀이새 안에 이제 격발기구 공이까지 다 들어가서 세트 다발로 있는 거예요. 조동사하고 동사가 뭉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냥 동사인 거예요. 조동사는 도울 조자예요. 동사 도와주는 동사 도움이에요. 동사 도움이하고 동사가 있으니까 그냥 한 팀인 거죠. 이해하셨죠?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예.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아, 형용사 하면 우리 관계절 빼놓을 수 없죠. 이 관계절이란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영어로 adjective clause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뭔 말이냐? 그냥 형용사절이에요. 관계절은 형용사절이라고 일단 외워두세요. 나중에 관계절 가서 왜 관계사가 이렇게 저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형태는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명사가 있고요. 뒤에서 이번에는 꾸며주는 게 형용사절, 관계절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특히 관계사가 우리나라 말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말 문법에도 없고 일본어 문법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되게 설명하기 애를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더라? 기억나시죠? 선행사예요. 자, 일본 애들이 지은 말 보세요. 선, 먼저, 행, 가는 말이에요. 자, 뒤에서 꾸며주니까 언제나 앞에 오겠죠. 그럼 언제나 뒤에서 꾸며줘요. 분사는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관계제는 예외 없어요. 무조건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오겠죠. 선행사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관계절 앞에 있는 놈 이 뜻이에요. 그냥 앞에 있는 놈 이 말이라고요. 그게 선행사라는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문장 또 나왔네. 이 구문이 또 나왔어. A woman from Tokyo. 저번 시간에 되게 잘 빼먹은 그 문장이죠. 그러면 얘도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잖아. 전치사고 완전한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죠. 그러면 너도 선행사? 너도 선행사잖아. 먼저 온 말이라며. From Tokyo가 언제나 뒤에서 꾸며줄 거니까 너도 언제나 앞에 올 거 아니야. 그런 거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선행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문법 학자가 뭐라고 하고 말건 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슬라이드로 아싸라게 적어놨습니다. 선행사라는 말에 쫄지 말자. 어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한정어구 앞에 있으면 다 선행사다. 저번 시간에 했죠? 기른 것은 다 님이다. 마친 이의 님이 마치니까 그리워하면 그 님이잖아. 이태리고. 그죠? 그리워하고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면 다 님이다. 한정어구 앞에 왔으면 다 선행사다. 별거 없다. 한자 숙달의 문제다. 당신이 한자를 모르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 한자를 알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래서 좀 시야를 넓혀 봅시다. 관계절에만 묶여 있는 이런 단어를 좀 해방시켜 주자고요. 자, 한자 숙달의 문제예요. 저는 항상 어떤 주의자냐면
어렸을 때 영어보다 한자를 먼저 가르치라는 주의예요. 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영어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한자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 더 해 볼까요? 자, America's true strength comes from the power of our ideas, which have guided our nation through the darkest nights. 자, 오바마 굉장히 말빨이 센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야, 예,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관계사가 보였어. 길게 이어지겠군. 그래, 알았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군. 그래.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끊어야죠. 명확하게 관계절 끊어지잖아요. 또 끊어. 이번 거꾸로 끊어봐? 또 끊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지워. 지워. 가. 다 지워. 그랬더니 묻지도 따지도 말고 America's true strength comes. 미국의 진짜 진정한 힘은 온다. 이것만 딱 남잖아요. 이게 일형식이라고요. 어디로부터? 힘으로부터. 어떤 힘으로부터? 우리 이념의 힘으로부터. 어떤 이념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어는. 우리를 이끌어왔던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through the darkest nights 가장 힘겨운 밤들 가장 어려운 시간을 내내 견디면서 이끌어왔던 그 이념의 힘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그 앞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앉아 있었어요. 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이 문장이죠. 한국말로 해석을 그대로 직역을 담아놨어요. 여러분 이런 습관을 들여보시는 거예요. 자, 미국의 진정한 힘은 끊고 온다 끊고 힘으로부터 끊고 우리들의 이상에 끊고 난 다음에 한국말로 해석을 이렇게 쭉쭉쭉 그어보는 거 해석을 써보세요. 이렇게 그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연습을 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해석을 한 거를 다시 연습장에다가 그대로 영어로 다시 바꿔보는 거예요. 역산. 순산 역산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빨리 영어가 늘어요. 어떤 언어를 공부해도 빨리 늘어요. 저는 불어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되게 공부가 잘 된다. 너 가고, 너도 가고, 다 가고. 이런 겁니다. 공부는요. 자, 전면구에 들러붙은 것들 다시 정리합니다. 또 다른 전치사구 있었어요. 부정사의 형용사상용법 있었습니다. 분사 있었어요. 현재 분사뿐만 아니라 과거 분사도 있었던 것이죠. 관계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일단 외워두세요. 머릿속에 외워두시고 나중에 각각 부정사, 분사, 관계절에 들어가면 다시 공부하기로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 앞에 있는 전치사예요. 모두 전치사가 그쵸?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있죠.